안녕하세요. 저는 유문일 진짜 영어라는 학원을 분당에서 한 25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유문일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맨 학원이고요. 제가 원장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혼자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학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학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관해서 가급적이면은 소상히 설명드려서 부모님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기본을 위한 학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기본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본인데 어쨌든 기본을 위한 학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도 잘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왔으니까 저희 로고에 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문일은 제 이름이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제 개성이 담뿍 담겨있는 그런 류의 학원이다 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영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1의 명필가께서 제 부탁을 받고 친히 써주셨는데 붓글씨로 썼습니다. 제가 영어라는 글자를 붓글씨로 쓴 이유는 사실 부모 세대가 공부했던 건 일본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일본과 미국식 커리큘럼을 약간 섞어서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3의 길, 즉 가장 한국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그냥 취미 삼아서 연구도 하고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붓글씨로 한국적 영어를 구현해보겠다 라는 의미에서 붓글씨로 썼습니다. 진짜란 단어는 저는 실력이 없는 아이한테 답을 맞춘 요령을 강의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크닉 강의는 최대한 자제하겠다. 물론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테크닉도 알려 주겠지만은 테크닉을 주로 하고 그 테크닉을 통해서 점수 올리는 그런 류의 학원은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에서 진짜라는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문일하고 한국적이고 요령을 위한 학원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학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을 위한 전문적인 학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기본기를 강의 안 하는 학원이 어디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점이 조금 틀립니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영어에서 컨텐츠 에어리어로서 기본기를 다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 분야는 서로 다른 분야로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분야예요. 기본기하고 시험 적응 훈련은.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점에 가서 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모두가 무슨 책이냐? 문제집입니다. 고등부는 EBS도 문제집만 뒷다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단계에서도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건 있지만 결국에선 크래밍 코스라고 그러죠. 주입식 교육을 위한 반복 학습을 위한 교재들이 많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시험을 준비시킬 때 쓰는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기본 서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넘게 기본 서적을 찾고 있는데요. 기본 서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권 나온 건 있습니다. 문형 연습 같은 거 하는 그런 책들은 나와 있는데 정말로 진정한 기본기를 위한 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원가에서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제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을 가지고 해석도 하고 단어 시험도 보고 해서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체계가 없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지문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문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위한 지문들이지. 두 번째, 그 지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혼동하는 거는 가끔 저한테 상담 오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고1 문제를 풀고 있는데 몇 개 맞아요, 몇 개 틀려요. 그렇게들 중학생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방향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기를 다지는 동안에는 절대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조금 재미삼아 푸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길면 한 2년 정도를 저는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가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나중에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게 떨어졌다면 저희 학원은 망했겠죠. 벌써 분당이 얼마나 까다로운 지역입니까? 벌써 망했죠.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 시험 적응 훈련은 저희 학원에서 공부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공부해도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럼 기본기를 다룰 때는 그럼 문제집을 안 풀면 뭘 가지고 풀 것인가? 저는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기를 쌓는 과정은 첫 번째 구문독해 과정을 먼저 운영을 갖다 합니다. 요즘엔 보통 학생들이 예비 중1, 예비 중2가 되면은 저희 학원으로 옵니다. 최소한 예비 중2 단계에서는 와야지 학생들이 영어를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저는 1년에 한 반만 딱 모집을 하고요. 구문 독해반이라고 해서 예비 중1, 예비 중2 학생을 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1년에 딱 한 번, 11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 제가 시범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고 강의를 갖다 합니다. 그럼 제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좋다, 그럼 이제 12월 달에 돈 내고 하는 강의에 참여하겠죠. 싫다, 그러면 11월 달에 나가게 되겠죠. 12월 달에 본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은 이때는 학생들이 저를 선택하게 되고요. 12월 달엔 제가 학생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내주는 과제 많지 않은데요. 그런 거 안 해온다든가 학원에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 공부 많이 했어 엄마 라고 하는 학생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뭐 학생도 잘 받지 않고 뭐 그런다. 네,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제가 그걸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거는 저는 양심에 찔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싫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학원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제가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이 지나갔다. 그럼 1월 달이 되겠죠. 그럼 1월 달에는 제가 메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숙제도 제가 좀 많이 내주고 강의 시간도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문독해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독해반은 빠르면 약 8개월, 그리고 좀 길면은 약 12개월까지도 갑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영어의 전 영역을 제가 제 나름대로 개발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한 20년 넘게 개발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리고 역시 제가 만든 영어 지문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취미가 영어 문장 모으는 겁니다. 문장이라기보다 영어 단락을 모으는 게 개인적인 취미예요. 제가 영어를 시작한 이후로 영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어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논리, 또 영어 문장의 말의 전개 방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0개의 지문을 저와 함께 1년간 독해합니다. 문법과 독해를 연결시키는 것, 이게 구문독해 때 하는 제 수업입니다. 이 구문독해 수업의 원리는요, 최소한의 문법으로 최대한 적용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훈련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의가 아니고요. 강의는 조금, 훈련은 길게. 이게 제 구문독해 코스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장문독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장문독해를 하면은 이 원서독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잘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웬만큼 잘 따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서독해까지 들어갑니다. 원서독해가 뭐 학생을 위한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 와 같은 그냥 철학책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의미 있는 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서 독해까지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전공하는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을 가졌을 때 이게 학생들의 노력 커브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이만큼 하고 실력도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가 되면 저는 무조건 이제부터 문제 위주의 수업입니다. 문제 위주의 수업할 때는 신규 학생은 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기초가 다져진 학생의 기본을 바탕으로 이걸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응용할까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 수준에 도달하게 되죠. 대학교 1학년 정도 아이의 수준인데 뭐 점수가 문제겠습니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내신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비교적 공부하기 편해합니다. 앞에 부분의 노력에 비해서 편해하고 실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내신 준비 많이 하면 실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구문독해 부분에서, 이 구문독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제 수업에서는 이 구문독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근데 이 구문독해 부분은 아이들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얼마큼 얻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1년간의 코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 수업에서. 나머지는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잘 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간단히 교재를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 이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집에서 베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 제가 이게 취미이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맞는 지문이 있으면은 제가 뽑고 학생들과 한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개의 지문을 저와 함께 하게 되겠고요. 장문 독해는 실제로 외국 사람이 쓴 논문 아니면 글 같은 것을 실제로 읽어보고 이해하는 과정, 글을 이해하는 하나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이 문장들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성숙한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학생들과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의 원서를 그대로 읽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는 원서를 그대로 학생들은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조금 미세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문독해 과정은 제가 교재를 모두 제가 새로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학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구문이라는 게 신텍스를 의미하는 거고 독해는 독해가 되겠죠. 문법은 문법이 되겠고,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구문 독해 과정에서 물론 문법을 하고 독해를 합니다. 어려운 독해를 하는데요. 근데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제가 강의하는 방식에 관해서 기본적인 철학 같은 걸 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목차라든가 그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구문독해 교재는 제가 1997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도에 제가 일단 95%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충 약 20몇 년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 취미생활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문법과 독해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얼마나 설명을 잘하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문독해 과정에서 제 교재 앞에다가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하나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가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이 책의 목적은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달걀을 깨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달걀을 깨는데 순수하게 병아리의 힘으로 깨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걸 밖에서 어미새가 같이 쪼아줘서 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 교재, 그리고 제가 만든 구문독해 코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 강의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거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학원을 운영하는지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과 저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그래서 몇 점 넘으면 무슨 반, 몇 점 넘으면 무슨 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 제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부모님들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단 수업을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고요. 학원의 분위기도 좀 보시고, 그리고 학생이 저한테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은 저한테 보내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정말 잘 배워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원의 분위기가 좀 궁금하시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써준 저희 학원의 분위기에 관련된 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신기하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 학원,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수업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저희 학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뭔가 명쾌하게 딱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찜찜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학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표로 만들어서 딱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